그날도 별 대수롭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손바닥으로 막아보며 아유, 또 겨울이 오네 하고 중얼거렸죠. 저는 늘 그랬듯 딸 은진이가 출근하기 전에 보냈다는 톡을 읽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연락 조금만 해줘. 회의 많아. 읽고 나서도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말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저에게 화낸 것도 아닌데 왜인지 마음이 쿵 내려앉더군요. 참, 내가 뭘 그렇게 바라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가끔은 먼저 전화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을 애써 접고 다시 주전자에서 나는 김을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겁다는 게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새삼 알게 되더군요. 그날은 병원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검사 비용이 좀 더 든다고요. 가족 중에 같이 들을 분 있으세요? 라고 묻는 간호사의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딸에게 말하면 분명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엄마, 제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하지만 그 속엔 늘 이런 말이 숨어 있었죠. 또 엄마 문제야? 나 힘들어.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더 말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딸이 효녀라며 매달 용돈도 주고 김장도 도와준다며. 맞아요. 그 애는 참 좋은 아이예요. 좋으니까 더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몰랐죠. 제가 왜 늘 엄마는 괜찮다만 반복했는지, 왜 주머니 속 낡은 녹색 서류 봉투를 아무도 못 보게 꽁꽁 숨겨뒀는지, 그 봉투 안에는 딸이 알면 울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만큼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우리 모녀의 오래된 오해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스며들며 오래된 커튼의 먼지 냄새가 은은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바탕색이 벗겨진 타일과 긁힌 싱크대, 그 위에서 제 손은 익숙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일상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 주더군요. 오늘도 딸 은진이가 보낸 톡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업무 많아서 전화 못 받아. 급하면 문자. 문장을 읽고 난 뒤에도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얼마나 바쁜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행간처럼 스며들어 마음 한쪽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위에 제 손바닥을 덮어 잠시 눌렀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바쁘니까 괜찮다. 다른 누구에게는 무심한 중얼거림이겠지만 저한테는 해묵은 체념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귀찮나? 이 말이 머릿속을 스쳐갈 때마다 마음 한 귀퉁이가 아릿하게 저리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죠. 제가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은진이는 숨부터 깊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갑자기 오지 말고. 나 요즘 진짜 정신없단 말이야. 그때 제 손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지던 그 느낌. 마치 제 마음도 같이 구겨져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싫어서 그런 말 했던 거 아니란 건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아, 내가 참 짐이구나.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 없었는데 어쩌다 혼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결론이 또 다른 결심이 되어 저를 더 어두운 방향으로 밀어 넣었는지도 모르지요.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며 김이 희미하게 퍼지는 모양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번호더군요. 정순 어머님, 지난번 검사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은 좀 하려다 스스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어나온 간호사의 말. 근데요, 어머님, 이번 검사는 비용이 조금 더 나와요. 혹시 가족분과 상의하시겠어요? 제가 그 말 끝을 기다려 말을 이었습니다. 아휴, 가족들은 몰라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게 지금 제 상황에서는 너무 벅차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자 제 손이 모르게 주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녹색 서류 봉투. 손끝이 종이의 낡은 가장자리를 스칠 때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진이 대학 등록금 영수증부터 사위 사업이 어려웠을 때 제가 몰래 도와줬던 내역, 그리고 할인이 외손녀 어릴 때 입원했던 병원비나 손주들 어린이집 비용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종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애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왜 언제나 같은 말만 되풀이했는지.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없어도 된다.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 사실 괜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없어도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프면, 내가 부탁하면 얘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날 봉투를 꺼내다 말았습니다.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딸이 지금 저걸 보면 분명 상처받을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해서 쓰레기 봉투를 묶어 밖으로 나가 쓰고 돌아오는 길, 현관 앞 작은 나무 화분에 심긴 국화꽃이 바람에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작년 추석에 딸이 가져다 준 꽃이었죠. 그걸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멀어졌다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멀어지기보다 서로에게 말 못할 것들이 낙엽처럼 쌓여버린 걸지도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 은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신다 했지? 왜 말도 없이 가? 나 바쁜데 그냥 조용히 좀 해. 목소리는 차갑지도 않았고 화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지쳐있는 아이의 평범한 말투. 근데 그 말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어딘가 쿡 하는 통증이 일었습니다. 말끝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아서 그래. 너 바쁜데 뭐하러 얘기하니? 전화를 끊고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기운 없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마음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전 감정이 다시 꺼내져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 혼자 해야지. 내일은 결국 내가 해야지. 그 결심은 다음 장면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 우리 모녀의 오래된 오해를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아침 겸 점심을 대충 해결하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장에서 꺼낸 김치는 끝이 좀 씌어 있었고 계란 한 판에는 금이 간 게 둘이나 보였습니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계란도 함부로 못 깨먹네. 제 말이 서글프게 들려 부엌이 더 쓸쓸해 보이더군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전화가 오나 싶어 급히 받았는데 목소리에 피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할인이 학원 문제 때문에 속이 뒤집혀서. 아, 진짜 왜 이렇게 다 꼬이냐? 저는 걱정이 앞서. 왜 할인이가 어디 안 좋아? 라고 묻자 은진이는 숨을 확 몰아쉬었습니다. 제발, 엄마는 좀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안 돼? 나 지금 진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엄마까지 이러면 나 어떡하라고. 순간 말이 목구멍에서 턱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을까요? 그 말투 안에 분명 딸의 힘듦이 있었는데 제 귀에는 엄마는 방해라는 말처럼 들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가만히 있을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설거지통에 놓인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기가 말라가며 흰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제 눈도 말라가다가 갑자기 뜨거운 게 차오르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또 내가 잘못한 걸까?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들었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다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검사를 오늘 꼭 해야 한다고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에 갔고 접수 창구 앞에서 지갑을 열어 잔돈을 세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동전의 차가운 감촉이 왠지 모르게 현실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진료비가 이 정도로 나오셨어요. 계산서에 적힌 금액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제 눈물 때문인지 숫자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주머니 속 녹색 서류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손안에서 구겨질 만큼 이 돈마저 쓰면 다음은 어떡하지? 그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떤 여성이 제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아주머니, 많이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입버릇처럼 말하고 나니 그 말이 어쩌면 제 인생을 다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하필 딸 회사 근처 정류장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혹시 은진이라도 볼까봐, 괜히 마주치면 또 부담 줄까봐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지탱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주머니 속 봉투가 살짝살짝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 현관을 여니 서늘한 공기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조금 덜 쓰려고 난방도 줄였거든요. 외투를 벗어 걸고 잠깐 의자에 앉으니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은진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혹시 나를 걱정해 줄까? 바보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딸에게 들은 말이 다시 머릿속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 말에 제 손가락이 스르르 힘을 잃고 휴대폰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혼잣말이 방 안에 허공처럼 떠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은진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갔다며? 갑자기 왜 가? 나한테 말 좀 하지. 그 문장을 읽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프고 허무해서 나온 웃음. 말했으면 바빴다고 또 짜증냈을걸. 제가 속으로 중얼거린 말은 메시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엄마까지 챙기라고 하면 내가 무너져. 그 문장을 보고 얼어붙은 듯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까지 무너지게 하고 싶진 않아. 그 마음 하나로 저는 또 제 문제를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녹색 서류 봉투를 다시 서랍 맨 뒤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은진아. 엄마는 또 괜찮다. 하지만 서랍이 탁 하고 닫히는 순간 묵직한 불안이 가슴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창문 밖에 깔려 있는 시간, 저는 괜히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아파서 깬 건지, 마음이 무거워서 깬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멍했습니다. 전기포트를 켜고 컵에 보리차를 부었는데, 손이 떨려 반쯤은 흘렸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을 닦으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어깨가 욱신하면서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참, 이 나이 들긴 들었네. 혼잣말을 건네며 제가 제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온몸에 퍼져 있던 묵직한 통증이 왠지 모르게 두려움으로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그랬죠.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심각한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은진에게 말하기가 정말이지 너무 겁났습니다. 엄마까지 챙기라면 내가 무너져. 어젯밤 받은 딸의 그 문자, 그 문장이 서랍 속 녹색 봉투보다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안에서 작은 일들만 반복했습니다. 이불을 털었다가 다시 개고 반찬통을 열었다가 닫고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집 근처에서 장을 보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와 가까운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끝에서 식은땀이 맺히고 눈앞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을 수십 번 되뇌어도 몸은 말이 듣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주머니 속 녹색 봉투가 제 손에 만져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마치 봉투 속 종이들이 너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는 결국 제가 평생 혼자 감당해온 짐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적만 가득한 집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은진에게 연락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결국 얘는 더 힘들어질 테니 눈앞이 흐려져 거실 등이 번져 보였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훔치곤 허리를 숙여 식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모은 자잘한 영수증, 납부서, 계약서, 그리고 제가 몰래 적어둔 메모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인 병원비 나중에 은진이 알면 슬퍼할까? 은진 등록금 이건 꼭 내가 내야지. 사위 빚 300만 은진이 모르게. 그 글들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세월 때문인지 이젠 구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숨겼을까? 오랫동안 토해내지 못한 말들이 입가에 맴돌다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때 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에게는 차마 말 못했던 마음이 손녀의 목소리 앞에서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할미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근데 할머니,
왜 저번에 병원비도 할머니가 냈어요? 엄마 몰래? 그 질문에 손에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녹색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가볍게 툭 소리가 났습니다. 할인이의 말은 천진함이었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할인아, 그건 그냥 할미가 너희 힘들까봐 그런 거야. 근데 엄마는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숙하게 찔렀습니다. 알면 더 미안해할까봐 그랬어. 제 목소리는 떨림과 고백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말하면 되잖아. 엄마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을 톡 누르는 손가락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 켜진 스탠드 불빛이 녹색 봉투를 비추며 작게 흔들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만 버틸 수 없을지도.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더 큰 두려움이 붙어 따라왔습니다. 그럼 은진이가 날 어떻게 볼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더 이상은 혼자 견딜 수 없다는 현실 사이. 그 사이에서 저는 그날 밤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에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젠 어떻게든 해야겠지. 그건 구체적인 결심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수만 번, 아주 미세한 용기 한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조각이 곧 우리 모녀의 운명을 다시 움직이게 할 줄은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할인이가 전화를 끊은 뒤 방 안에 남은 정적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 앞에 주저앉아 떨어진 녹색 봉투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고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젠 더 숨길 수 없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낯선 시간에 방문이 올 리가 없어서 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할인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애는 잔뜩 걱정이 묻은 얼굴로 교복 위에 외투도 제대로 여미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 코끝이 빨갛게 변해 있었고 눈동자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결심이 비쳤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저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현관으로 바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괜찮아? 목소리도 이상하고 오늘 전화도 끊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는 못 봤던 따뜻한 손길이 손녀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손이 닿는 순간 마음속이 불쑥 흔들렸습니다. 괜찮다니까. 얘는 왜 추운데 왔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할머니 힘들다 하면 또 엄마가 화낼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도 엄마 눈치를 보며 사는구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할인은 제 앞에 앉아 낡은 녹색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번에 집에서 봤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순간 봉투를 가리듯 품에 안았습니다. 그걸 왜 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봉투 들고 있는 거 문틈으로 봤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자꾸 쓰였어요. 저는 가슴이 갑자기 뜨겁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거야. 하리는 생각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근데 왜 할머니는 힘든 걸 엄마한테 말 안 해요? 그 질문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어린 손녀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해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리나, 엄마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챙겨야 하는 애지. 나 때문에 힘들게 할 순 없지. 하리는 제 말을 조심스레 끊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그렇게 계속 숨기면 엄마가 더 아파져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자기한테 부담 느껴서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짜증내요. 왜냐면 사실은 엄마도 할머니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린이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려오는 말. 정말 제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없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힘든데 할머니한테 기대고 싶어 해요. 근데 할머니가 맨날 괜찮아라고 하니까 자꾸 오해만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제 오랜 습관과 감정들을 정면에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 한 조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그 말을 한 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사람이 어떻게 평생 괜찮아요. 할머니도 기대도 돼요. 그 작은 손길에 저는 몇십 년 묵은 체념이 스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리는 잠시 집에 더 머무르며 저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내일 같이 병원 가요. 엄마 몰래라도. 그 아이의 말은 놀랍도록 단단했고 저는 그 결심이 믿기 힘들 만큼 고마웠습니다. 내가 괜찮겠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리는 웃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아니라 어른처럼 따뜻한 책임감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편, 나밖에 없잖아요. 순간 내 가슴속이 벅차올라 눈물을 삼키느라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곧 우리 가족의 진실을 모두 드러낼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희미하게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제 몸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하린이가 다녀간 여운이 아직 방 안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손길이 어젯밤 제 마음을 붙잡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손등에 남아있었지요.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남은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오라는 연락이 또 왔고 저는 하린이에게 일부러 연락 안 하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애까지 끌어들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병원에 도착해 의사와 얘기를 나누는데 머릿속은 멀리서 웅웅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고요. 비용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제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녹색 봉투를 향했습니다. 손끝이 봉투 가장자리를 스치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스카프 틈새로 스며들며 목을 스치자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입술로는 그 말을 반복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뛰었습니다. 엄마, 은진이가 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서랍 맨 뒤에 숨겨둔 녹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요. 그 봉투를 들고 있는 딸의 모습이 제 눈에 크게 들어오자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게 왜 거기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은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식탁으로 와 천천히 열었습니다. 봉투 속 종이들이 식탁 위로 한 장, 두 장, 마치 오래된 나뭇잎처럼 떨어졌습니다. 딸은 그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숨을 들이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너무 아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결혼식 대출 상환내요. 제 대학 등록금 영수증, 할인이 병원비 영수증, 사위사업 자금 보증 서류, 엄마 명의로 빌렸던 대출 기록, 그리고 맨 마지막 거의 찢어질 듯 얇아진 종이 한 장. 은진이 힘들까봐 모르게 갚기. 엄마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진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홍조가 오른 눈가가 순식간에 붉게 타올라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이걸 다 왜 혼자, 왜 말 안 했어? 그 울먹임 있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너 또 힘들어 할까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은지는 마치 그 말을 견딜 수 없다는 듯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건 엄마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엄마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저는 단숨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은진아, 너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강한 척했어. 그 순간 은진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 번 내 앞에서 제대로 한 적 없잖아. 그게 엄마는 늘 걱정이었어. 은진의 눈에서 눈물이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혼자 살려고 애쓴 거. 그 울음은 억울함이나 분노의 울음이 아니라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주려다가 멈췄습니다. 내 손이 그 아이의 울음을 버티지 못할까봐. 은지는 서류 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인이 입원 당시의 병원비 영수증. 엄마, 이건 내가 내야 했던 건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회사도 가정도 할미만 믿던 애까지 아팠잖아. 그 말에 은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몰랐어. 그 목소리는
제게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애를 탓할 마음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 그냥 내가 잘 살면 그게 엄마한텐 제일 좋았어.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굳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엄마가 나한테 기대야 돼. 그 한마디가 제 오랜 세월을 한순간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날 우리 모녀 사이에 오래된 벽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더 큰 사건을 서서히 예고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모른 채 그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딸과 마주 앉아 울던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잠깐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며칠짜리 따뜻한 햇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진이는 제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이것저것 살피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병원 다시 가자. 오늘은 내가 같이 갈게. 그 말은 듣기 좋으면서도 어딘가 아픈 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스레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큰 문제 아니야. 검사 조금만 더 해보는 거라 그래.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지는 갑자기 큰 소리로 덮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엄마, 난 이제 정말 몰랐다고 말할 자신 없어. 그 목소리엔 어제의 울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고 그저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방바닥의 나무결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으로 가기 전 은지는 제 옷장 문을 열고 내외 출복을 찾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제가 오래전부터 숨겨둔 작은 갈색 상자였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그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추억이야. 하지만 딸은 그 상자를 바로 열었습니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벌벌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옛날 사위가 남긴 차용증, 보증서류, 협박성 문자 출력물, 비톡 촉장, 그리고 제가 손으로 빼곡히 적은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모르게 막아야 한다. 이 집에서만큼은 은진이가 평안해야 한다. 손녀 앞에서는 절대 말하지 말 것. 그 메모들을 바라보던 은진의 손이 천천히 깊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였어? 그 사람이 나 몰래 엄마한테. 그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 상처받을까봐. 그냥, 그러나 제 말은 끝나기도 전에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당한 걸? 나한테 말 안 했어. 나, 엄마가 이렇게까지 희생한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이랑 이혼하지 말자고 내가 그 말을 했잖아. 그 울음은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평생 품어왔던 침묵이라는 게 딸에게는 더 큰 상처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은진아, 엄마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어. 넌 너무 무너져 있었잖아.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엄마를 지켜줘야 했는데 난 뭐 한 거야? 내가 엄마를 망친 거야?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너 때문에 산 거야, 엄마는. 너 없었으면 엄마도 다 포기했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목소리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은지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 그 질문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은지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래.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가 없어져도 난 몰랐을 거야?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덥석 잡고 고개를 세차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할인이의 학교 상담 가정통신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진이 그것을 주워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신과 할인이가 이게 뭐야?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그건 아마 상담 같은 거였을 거야. 애들 다 한다고. 그러나 종이 끝에는 작게 동그라미 친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속적 불안 및 가족 내 갈등 우려. 은진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할인이도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 집이 이렇게 무너진 걸?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지는 그대로 충격을 받은 듯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은진아, 지금 내 잘못 아니야. 이건 다 엄마가. 그러나 은지는 저를 뿌리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때문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순간 은지는 충격과 분노로 문 쪽을 향해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우리 삶에 들어오려고 하면 나 절대 용서 못해. 그 말은 마치 우리 가족의 마지막 균열을 직접 깨뜨리는 비명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딸을 붙잡으며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구나. 그날 우리 가족은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골짜기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진이는 방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어슴푸레 비치고 있었고 그 불빛 사이로 딸의 옆얼굴이 이상하게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살짝 딸을 바라보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나 밥이라도 조금 먹자. 그러나 딸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작게,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아무것도 못 먹겠어. 그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고 조용하고 눈물 냄새가 아직 마르지 않은 듯 촉촉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러자 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어진 눈, 젖은 속눈썹, 오래 울어 퉁퉁 부은 얼굴이 제 가슴을 잊게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했는지 그게 제일 괴로워. 저는 살짝 손을 뻗었다가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빠져 있는지 알 것 같아서요. 은지는 입술을 꼭 깨문 채 눈물을 똑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엄마 딸이 아니었던 것처럼 엄마 혼자 다 짊어지고 그 순간 저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숨을 고르고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둔 가장 깊은 진실을 꺼냈습니다. 은진아, 사실은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 딸의 눈이 크게 띄었습니다. 쓰러졌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하얘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어. 은진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엄마,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미소도 아닌 울음도 아닌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 결혼하고 행복해지려고 했잖아. 엄마가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았어. 은지는 입술을 벌벌 떨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 사람 밑에서 매일 울었어.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창문이 한 번에 깨져버린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울었다고? 왜 그걸? 그제야 은지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하니까 나도 내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엄마는 뭐든 다 견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한지 부끄러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흐르던 눈물이 손등까지 적셨습니다. 그랬어. 그랬구나, 우리 딸. 은지는 제 울음을 보자 자신도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내가 나를 지키느라 바빠서 엄마가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그 말은 그 무엇보다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아 가슴팍에 꾹 끌어안았습니다. 은진아, 엄마는 너 힘든 걸 견디지 못해서 혼자 버틴 거야. 너한테 기대면 너 더 무너질까봐. 그러자 딸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서로를 지키려고 하다가 서로를 놓쳤지? 그 울음은 서러움, 죄책감, 사랑, 후회,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참아왔던 울음을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엉켜안고 그동안의 시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은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숨기자. 뭐든 나한테 말해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엄마도 너한테 기대고 싶어?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를 지키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말이었는지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마지막 진실이 이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우리 모녀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겨울 끝자락의 햇살이 거실 창가에 잔잔하게 깔렸습니다. 눈부시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조용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 아래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먼저 가슴을 찔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은진이는 아침부터 분주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식탁을 닦고 서류를 정리하고 냉장고에 반찬을 정리하면서 가끔 제 쪽을 힐끔 보곤 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엄마, 이거 여기 넣어둘까? 딸이 작은 통 하나를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 편한데도. 전에는 딸이 내 공간에 손 닿는 걸 괜히 미안해하고 조심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할인이는 학교 갔다가 바로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호박죽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할인이는 제 곁으로 와 제 팔을 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한테 다 말해요. 몰래 울지 말고.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살며시 스며들어 눈시울이 다시 따끔해졌습니다. 그래, 그럴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평생의 버릇을 바꾸겠다는 제 나름의 큰 약속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진이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검사 결과 나오는 날 나도 꼭 같이 갈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잠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은 병원 가는 길마다 혼자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보며 나만 늙어가는구나.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내 옆을 걸어준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혼자 아픈 것이었으니까요. 은지는 조용히 제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챙기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그동안 못 봤던 표정이 있었습니다. 안쓰러움, 미안함, 사랑.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담겨 있는 표정.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좀 돌아볼게. 말을 하고 나니 묘하게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졌습니다. 정을 주느라, 살림하느라, 애 키우느라, 상처받느라, 인생 절반을 내어주며 살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 자신에게도 조금쯤 온기를 나눠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밤이 되자 은진과 할인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예전 같으면 이 고요함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요함이 고독이 아니라 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 겨울 하늘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너무 몰랐구나. 지켜주기만 급하고 참기만 바빴고 사랑받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숨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하는 거라고. 내가 강해야 한다고.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의 울음을 받아줄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라고. 나는 이제야 그 단순한 진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서랍 한켠에 녹색 봉투를 넣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도 쉬어도 돼. 내 평생의 짐 같았던 것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 참 길었는데 돌아보면 남는 건 그렇게 많지도 않더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걸. 창밖 겨울바람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한 줄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 그 말이 오늘은 왠지 참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이야기들이 어느 날 문득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 비로소 가족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건 아마 당신 마음속에도 말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이 채널이 그 마음을 조금은 대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